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은 장군일까요? 병사일까요? 당연히 병사겠죠. 최일선에서 적과 맞부딪히는 병사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확률이 고위직에 있는 분보다도 더 높습니다. 물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을 확률은 하급제대 병사보다 크지 않습니다. 군에서 말하는 영웅은 죽음을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고 등급의 태극무원장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염종관 병장도 비록 그의 직위는 낮았지만 목숨을 투여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영웅입니다. 1964년 3월 2일 해군에 입대한 염종관은 포항의 제2해병연대 6중대 2소대 3분대에서 부사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1965년 7월 국방부는 제2해병연대를 베트남 파병부대로 지정해 여단으로 개편하고 청령부대로 명명하였습니다. 연대의 장병 대부분은 베트남 파병 자원사에 선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서명을 하지만 그땐 지장이라고 해서 선도장으로 도장을 대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상병이었던 염종관도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의 부대 여건은 본인이 파병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훈련을 마친 염종관과 동료들은 10월 2일 포항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던 열차를 타고 부산항 제3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제3부대는 미군 수송함 엘틴저호와 가이거호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염종관이 소속된 제2대들은 엘틴저호에 승선하였습니다. 다음날 10월 3일 10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열렬한 환송 속에 출항한 함정이 대양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염종관 상병을 비롯한 장병 모두는 복받치는 감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까지 항해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항해 중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장병의 대부분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식당의 메뉴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 자신의 메뉴를 주문하는 문화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앞에 주문한 사람의 메뉴를 따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투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별로 좋지도 않는 메뉴의 특정 재료만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드디어 10월 8일 아침 베트남의 깜난항에 도착하였고 항에서 하루를 대기한 후 다음 날은 10월 9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베트콩 겔라와 마주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두에는 많은 인파가 태극기를 들고 그들의 상륙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전쟁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미군 트럭에 분승해 동바틴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염종관과 동료들이 동바틴 기지에 도착하자 비로소 전쟁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천막을 설치하고 처음 보는 시레이션이라는 전투 식량으로 식사를 하고 전투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밤이 내자 어느 순간 모두가 실탄을 발사하면서 콩을 볶는다는 총소리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한 명의 동료가 실탄을 발사하자 모두가 덩달아 실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드디어 10월 8일 제1대대가 깜난항 경계를 위해 깜난반도에 투입되었습니다. 염종관이 소속된 이 대대는 동바틴 기지에서 15일 정도 주둔하면서 분위기에 적응하자 10월 23일 깜난 남쪽 70km 지점의 판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군이 건설 중인 비행장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판낭 인근에는 베트콩 겔라의 소굴인 까두산이 있었습니다. 까두산은 고도 318m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해안에 있어 상대적 고도가 높았습니다. 선인장과 바위 등으로 형성된 험악한 지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전투를 8년이나 계속한 프랑스군도 점령하지 못한 요충지였습니다. 제2대대장 오윤진 중령은 까두산을 점령하지 않고는 판낭 일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제5중대를 공격부대로 편성해 까두산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염종관이 소속된 제6중대는 예비대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 새벽 3시 제2대대가 남베트남과 연합으로 까두산을 포위하고 날이 밝으면서 B-29 항공기에 의한 폭격, 함포, 105mm 등으로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제5중대가 기동을 시작해 그날 오후 2시경 까두산 정상을 점령했습니다. 까두산에 응급하고 있는 게릴라는 30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그날 공격에서 9명이 사살되고 10명 정도가 추가로 사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명 내의 베트콩은 차단선을 돌파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격부대인 5중대는 최초 아군 항공기 오폭으로 1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공격 중에 부상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까두산 전투는 청룡부대가 베트남에 상륙한 이후 최초의 공격작전으로 전과는 크지 않았지만 최초 공격작전에서 프랑스군과 남베트남군이 매번 실패했던 까두산 점령을 큰 손실 없이 점령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과시했으며 한국군의 사기를 고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반면 공격작전이 남베트남 관계자와 현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개되면서 한국군의 작전이 잔인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계속된 뚜여와 이동과 청룡 유로 작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사에서 만나요.